선생님 그거 아까 전에 적으신 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선사 원시 시대라고 적으시고요. 아까 적었죠. 그다음 그 옆에 수메르 문명이라 적으시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그리스. 요거 그리스는 에게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적으셨습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됐죠? 그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중세,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그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오늘 이까지 미술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여기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수메르는 또 요 일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메르 문명.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뭐 세기 문자라고 그런 게 나왔고요. 기록이 된 거는 수메르 문명은 기록이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거 그리스, 이게 로마, 그다음에 중세, 르네상스, 피렌체가 어디 있습니까? 피렌체 요데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프랑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선사시대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선사시대 그림. 자, 선사시대의 그림은 밑에 보시면 만년 전, 뭐 그렇게 되게 오래됐는데 요때의 미술 작품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엄청 풍만하네요. 그 당시에는 얼굴은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얼굴이 중요하야 하면서 나는 이런 여자보다는 이런 여자가 좋다면서 요 상하에 이런 그림이, 이런 작품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게 요게 선사시대 예술품들이라든지 이런 게 요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걸 보면 프랑스에 있는, 여기 보면 벽화에서 이런 게 나타났는데, 이게 프랑스 벽화라고요? 프랑스에서 나타난, 여기 프랑스에서 그 프랑스 안에 있는 동굴에 있는 벽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통 이게 밖에 있는, 이 사냥할 수 있는 밖에 있던 풍경을 그려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보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런 뿔 달린 짐승이 있는데 앞에 있으면 이 뒤져 죽어. 앞에 뿔이 있는데 이렇게 얼쩡얼쩡거리고 하면 죽으니까 여기 이 배 부분을 이렇게 창으로 찌르면 거기는 좀 가벼우니까 이 창자가 쏟아지면서 죽는다는 이런 설명적인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밖에 있는 그 현상을 설명을 한 게 거의 다 이게 선사나 원시 시대의 미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 수메르 문명 아까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 바미르하고 인도 아리안, 그리고 그 지금의 그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 동쪽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때가 이제 수메르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메르 다음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그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난 이런 작품들은,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런 지구 이런 걸 건물을 보면은 옛날에 그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벽돌이나 이렇게 높게 건물을 쌓아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요걸 만든 사람들이, 관심사들이 이런 거였죠. 근데 요런 거를 관심사를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신이니까 그 관심사들이 신에 관련된 미술품들이 많은 거죠. 그럼 다 신의 형상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유일신도 있고 신이 하나라고 하는 거 있고, 다 신이 있잖아. 신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 그리스 로마는 다 신이에요. 유일신은 아까 말했죠. 이제 좀 이따가 미술 오는데, 요 당시의 미술은 이렇게 좀 보면 돼요. 이렇게.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그림도, 이 그림이 아니고 회화는
그 평면에다가 막 그리는 거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다 보니까 회화 작품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돌이라든지 이런 데 새겨가지고 한데 이런 얘기도 신에 관련된 얘기예요. 신, 관심사가 신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저기 보면 태양도 있잖아요. 이 태양이라는 거는 그때 신에 관련된 얘기야. 관심사는 뭘까요? 신이었어. 그 다음에 요게 메소포타미아 인물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다가 이 독일에 가 있는 거잖아. 베르린에 가 있는데 그때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이란 이라크 있는 걸 뜯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린 게 아니고 색깔 돌 있잖아요. 이 모자이크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런 것도 그냥 신에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말이 앞서서 신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뭐 이렇게 보면 숭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쟁 있잖아. 말이 노는 전쟁. 그 전쟁에 때도 숭상을 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문화적 작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트로이 목마 할 때. 그래, 트로이 목마. 그래서 요때는 트로이 목마다는 신에 관련 말을 뭐 숭상하고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작품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영원한 제국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는 이제 세기 문자라 메소포타미아는 세기 문자라 문자가 있고 해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란, 이라크 이렇게 아까 요게 고 문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다음에 이집트 문명에서 난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이집트 문명도 이렇게 보면 여기 백화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백에다가 해백을 칠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유화하고 아크릴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흙에다가 색깔이 나는 흙 있잖아요. 그걸 뽑아가지고 일단은 그 안료에다가 접착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 그림을 보면 관심사는 뭐였어? 요것도 뭐 이집트 문명의 관심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중앙에 있는 사람이 파라오입니까? 요거요. 아니 위에 키 크게 써가 있는 사람, 제일 중심에 있는 사람. 그죠? 요거는 파라오겠죠. 그 왕. 이 파라오고 요 부인이고 그때 요 시대는 요런 크기로 신분을 결정한 거예요. 이게 그 태양신을 상징한 파라오는 크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밑에서 시중하는 사람들은 작게 그리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파라오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 파라오는 신에 관련된 예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이집트 미술도 신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화는 뭐 특별하게 자연에서 눈 밖의 세상을 보면 이런 나무를 밖에 있는 그 당시에 이런 식물이나 나무나 꽃이 있을 거잖아요. 장식용으로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심사는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집트에 관련된 예술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태양신을 숭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신에 관련된 예술 작품들이 그 당시에는 주류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이집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은 여기도 이렇게 그리스 문명을 이렇게 보시면 이 특징이 뭐냐면은 요거 이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작품들 표현하는 게. 근데 이 신이 유일신이 아니고 다 신이야. 그리고 요게 특징은 신을 의인법을 시켜서 의인화를 시켜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항아리 그리면 전쟁할 때 무기 같은 거를 표현한 것 같은데. 맞아요. 화살 같은 거. 네. 그래서 요를 할 때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명은 신도 있고 다신이 있고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잖아요. 그거를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의인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신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인법을 한 거죠. 네. 근데 요거 이런 것도 전쟁의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 로마의 특징은 그 신을 의인화, 인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은 신을 인간화시켰다. 그게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게 자 그럼 이런 거 이제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면 자기들 이제 그 귀족이라든지 이런 걸 장식용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리스 그림의 예술의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리스 이렇게 문명 때 나타난 백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 소입니까? 들소인 것 같아요. 네. 자, 요게 그리스 시대 때 나타난 회화라고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로마 시대가 들어가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게 로마 시대 그림이거든요. 이 로마 시내도 보면은 위에다 신에 관련된 게고, 그 다음 밑에는 귀족의 장식품들이. 요게는 그 로마 시대는 신은 다 신을 썼고 의인법을 썼고 귀족의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한 작품들이 로마 시대도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로마 시대 끝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도래를 했을까요? 중세로 넘어가네요. 중세를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종교 전쟁. 종교 신종. 아니, 이게 그 로마 시대가 있다가 여기 보면은 콘스탄티누스라고 그 황제 아시죠? 네. 그 뉴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313년에 이 황제가 밀라노 청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면서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면서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 옮겨버려. 그러면서 그 로마나 유럽이 비어버리게 된 거지. 이제 그 황제가 떠나다 보니까 그 공간 있잖아요. 이탈리아라든지 옛날에 로마가 지배했던 그 비어버린 거죠. 그때 이제 그 위에 중세 기독교 사회가 유럽을 1000년을 지배했어요. 그 시대를 중세 시대라 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미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하고 십자가 그 당시에 섬세하기도 하고 관심사는 신이야. 신. 이거 그거 보면 예수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유일신이잖아요. 그 관련 미술이 1000년 동안 지배했어요. 1000년 동안의 미술은 조각이나 회화나 거의 다 기독교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나타난 기독교에 관련된 것이 1000년이 이렇게 지배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1000년 동안은 뭐라고 그림에 나오는 관심사 등장인물이 그냥 기독교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세 사회가 이제 끝나고 이제 지중해 무역이 지중해 쪽에 무역을 하면서 득세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메디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중세까지는 토지 자본이에요.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돈의 부가 기준이었는데 르네상스부터는 상업 자본이
나타나게 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메디치 가문에서 자기들이 이제 그 돈을 벌은 거를 조금 꾸미기 위해서 미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술품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세 사회를 끊고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보기 전에 요거 같은 것도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 어느 시대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중세가 표시가 나잖아요. 이런 그림은 중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관련 내리고 천사 관련 얘기잖아. 이런 그림은 중세 시대에서 나타난 그림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도록 하겠죠. 자, 요 애가 르네상스 시대 때 나타난 해아라고 보시면 돼요. 르네상스 해아는 그 저기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있고요. 요거들은 두모 성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가문들, 이게 메디치 가문들이 그 자기 돈을 성당에다 건물도 지어주고 예술도 발전시키고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요 르네상스 시대는 토지 자본에서 상업 자본으로 넘어가게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저는 이게 제가 미술사를 배웠을 거잖아요.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목동이 이렇게 건초더미 있잖아요. 이렇게 집인데 안에 이제 겨울 뭐 이렇게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막 풀을 베가지고 저장하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동이 심심해서 낮잠을 잔 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그 끔끔한 방에 맞은편에 밖에서 있잖아. 소가 여물을 뜯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난 거야. 그리고 이거 왜 나타나지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맞은편에 이게 오미가 탁 떨어지면서 조그만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 가지고 그 백 맞은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벽을 이렇게 막아보고 하니까 없어지고 이래 그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런 이제 사각틀에다가 이런 사각틀이 요런 사각틀이 있잖아요. 사각틀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거울을 설치해. 그걸 하면 요게 반사가 돼. 요 위에다가 유리판을 이래 해가지고 16분 등분을 낸 다음에 시커먼 천으로 이렇게 둘러쓰면은 그렇게 이렇게 둘러쓰면 그 밖에 있는 그림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필이나 이래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요 뒤에 보시면 르네상스 그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때 그 어떤 게 나타나면 이렇게 보시면 소실점이라고 나타난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는 소실점이 나타났어요. 여기 아시죠? 요렇게 마주치는 여기 하거든요. 기차 레일이 만나지는 않는데 만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걸 소실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소실점에 예수님 얼굴을 하고, 그리고 원근법이 나왔어요. 그리고 명암법이 하는 거예요. 명암법이 그 당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형태력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형태를. 똑같이 그리는 거. 카메라 전이네요. 똑같이 그리는 걸 예술인이 제1등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 당시에는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인간이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을까 한의심이 했잖아요. 이때부터 천재란 용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 인간을 작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천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천재란 용어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그린 거란 말? 그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 소실점하고 원근법하고 명암법이 나타나면서 요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딱 눈에 봤을 때도 이거 사람이네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게 보시면 르네상스가 다시라는 거잖아요. 요거 다시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를 뜻해요. 그리스 로마는 뭡니까? 인간 중심, 신도의 인간화 시킨 거잖아. 그런 표현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르네상스의 그림의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자,
르네상스는 아시겠죠? 네. 르네상스는 소실점, 원근법, 명함. 명암법이 나타나면서 똑같이 그린 거를 예술가의 덕목이라 생각해서 쭉 그런 시대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명암법이 있죠. 요 부분, 요런 부분 있잖아요. 요런 밑에 요런 명암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는 신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르네상스가 서서히 쇠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뜬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이게 절대 왕조 프랑스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프랑스에 이제 프랑스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르네상스 미술을 지면서 이때부터 프랑스 미술이 하는데 그때 프랑스 필리프 4세라는 거 4살짜리 꼬매 필리프 4세가 있는데 교황을 이제 감금을 해보는 거예요. 납치를 해가지고 프랑스 쪽으로 납치를 해가지고 아비뇽 유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금을 하면서 이제 왕권이 이제 세력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왕권이 이제 세력이 강해지면서 나타난 그림들인데 여기 바로크 양식이거든요. 바로크 양식. 요거는 프랑스 절대 왕조 루이 10세 뭐 태양의 왕 그런 거 있잖아. 절대 왕조 시대 때 나타난 그림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은 조금 딱딱하죠. 근위적이고 좀 딱딱하죠. 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조금 이제 프랑스에 이렇게 하다 뭐 귀족도 이렇게 득세를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요게 바로크 양식이에요. 조금 근위적이고 딱딱하죠. 그 이어서 프랑스에서 로코코 양식이 나타났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따뜻하고 여성적이고 귀족적이고 분위기. 부드럽죠. 자, 요 시대 때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이 귀족 그 문화가 최고점에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프랑스 사회를 알 수가 있죠. 절대 왕권. 그렇게 귀족의 그거 향락을 즐기고 막 이렇게 사치하고 이런 게 프랑스의 이제 문화였죠. 그러다가 프랑스 시민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혁명. 네. 프랑스에서 이제 바로코 로코코 시대를 떠나서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일어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 왕과 귀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예술가는 원래는 귀족이나 왕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예술가는 그 가서 그려주기만 해. 먹고 살 일이 없었네.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이 혁명 이후는 작가 자신도 어떻게 할 입장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계됐는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게 바로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 사이에 좀 유행을 하고 득세를 하면 조심을 해야 돼. 아 저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보면 이런 그림이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래 하면 그 사회를 조금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겠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그림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보시면 좀 귀족적이고 힘이 없고 막 그렇다고 보시면 그게 로코코 양식의 요런 그 바로코 양식 딱 떨어졌잖아. 배경하고 자기 그 딱 해기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배경하고 이 주름들이 그런 소통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좀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이후에 나타난 그 현상인데 그러다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득세한 애가 있어. 누굴까 요게? 나폴레옹. 자, 그는 나폴레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나폴레옹이 나타나면 미술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요게 대한 관련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미술사에서 아부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아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거,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이 나타난 거지. 자, 요런 데서 자,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데 이 그림의 이름을 신고전주의라 그래요. 자, 이런
이런 신고전주의, 고전주의인데 신이면 그 뭐나 뜻은 그리스 로마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풍을 가지고 조금 약간 나폴레옹에 대한 그런 걸 아부한 그림이 요때 나타난 거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혁명이 시작됐잖아요. 야, 혁명이 이렇게 시작됐는데 작가들 보고 혁명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계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이후에 계몽주의 그림이 나타난 거예요. 요런 그림들은 프랑스 있자 루브르 박물에 가면 요런 그림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보시면은 그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독배네. 네네. 이것도 신고전주의야. 근데 이것도 보니까는 르네상스 시대 때 원근법이나 소실점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요렇게 막 아부한다는 거, 이걸 신고전주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계몽주의 그림이 나타난 거네. 그러니까 너희들 많어, 예술가들 너희 많아노. 혁명이 일어나서 계몽하는 계몽 그림을 그리자는 게 이 계몽주의 그림인데, 그렇게 작가들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막 뭐 데모하는 그림도 막 그리고 우리 옛날에 파나 그림도 하는 게 그렇게 잘못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니까 조금 뭐랄까 요게 계몽이 살짝 그 질문 하나 음. 있습니다. 근데 잔다르크 저거 그림 볼 때마다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여성임이 어차피 알 텐데 의상으로 네네. 굳이 가슴을 드러내서 그렸을까요? 예술이라서 그런가요? 적어도 보시면 그리스 로마적인 요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면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자도 남자 여자 필요 없고 남자만 하는 게, 여자도 계몽을 해야 하고 그거 혁명 정신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고, 그 당시 우리 동양권에서는 저렇게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보지만은 그리스 로마는 거의 다 벗어 있어.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명은 그 영양 성상에 저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있냐면, 예술가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그건 하지 않게 약간 그래도 조금의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 이 중요한 게 용어가 있는데 그걸 낭만주의라 그래요.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거든. 요것도 보시면 이 예술가의 그림인데 요것도 계몽주의 이렇게 그림인데, 요것도 자기 그리라 하니까 좀 소심하게 그린 거예요. 보시면 귀족 그림인데 옛날 같으면은 그거 신고전주의 같으면 이거 얻어맞아 그냥. 근데 이제 배도 볼록배 나오고 이상하게 해놨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게 시작한 거죠. 작가의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낭만주의 이제 태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신고전주의에서 막 아부를 하다가 너희들 많어 계몽해야 될 거 아이가 이리 하다가 아부 그것도 너무 심하는가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가 그 세력이 여기입니까? 계몽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그 다음에 계몽주의에서 이제 낭만주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요약해 보면 관심사가 신, 왕, 귀족, 그 다음에 인간. 르네상스 시대에서 관심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인간으로 이렇게 관심사를 땡긴 거죠. 땡기다가 쭉쭉 오다가 이 그림은 은자는 예술가 자신으로 관심이 온 거죠. 이제 표현하는 게 주문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림 작가에 대한 생각이 집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 작가가 꾸르베라는 작가라는 거예요. 꾸르벳이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는 거, 그림 그리러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그림 그리러 갔다 왔다 하니까 이게 요 전과 이후는 이때는 뭐가 다르냐, 요 뒤에 캔파스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물감이 없어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그림을 그렸어. 이동에 가능했네. 이 이후부터 투부체가 나오면서 밖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
밖에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투부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무슨 그림을 그리십니까? 이래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같은 거는 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작업실도 좀 구경시켜 주세요 이래 하면서 요 그룹의 작업실인데 요 작업실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옛날에는 작가들이 작업실이라는 공개를 잘 안 하고 그랬는데 요 사람들이 요 당시부터 그 작가의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환경에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고전주의죠. 네. 신고전주의. 너가 그거 신고전주의란 말은 지금 뭐 아부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요거 뒤에는 이제 원래 이렇게 보면 그 단순하게 뭐 귀족이나 하인 이런 그림이었을 건데, 이제 미술을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요 계몽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지. 요거는 신고전주의, 요거는 고전주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때부터서 낭만주의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야, 이렇게 귀족들한테도 아부할 게 아닌데 그것도 배알이 없냐 하면서 그 작가 자신의 생각이 들어온 게 낭만주의라 보시면 돼. 로망주의라 그러는데 요때부터 이제 관심사가 그 그리는 사람, 그리고 요때 유명한 사람 게테라든지 그리고 베토벤이라든지 요 음악적으로는 요 정서를 가지고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게 뭡니까? 이게 낭만주의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낭만주의 이렇게 지나니까 예술가들이 이제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뭡니까? 난 사실적인 것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것만 그리는 거지. 이런 것도 보면은 누구의 주문에 의해서 그린 게 아니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물감 도구를 가지고 밖에 가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런 게 요게 색이 참 예뻤네요. 저 때 처음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요즘 물감은 거의 화학 물감이에요. 흰색 흙에다가 화학약품을 넣어서 불에 구우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게 화학체인데 요때는 화학체가 많이 없어서 자연에서 채취한 물감으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를 이어 산업혁명이 일어난 영국부터 화학 재료가 발달하면서 화학 물감이 많이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거의 화학으로 만든 물감으로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밀레 그림이잖아요. 밀레 그림.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귀찮잖아. 예술가들이 귀찮으니까 이런 뭡니까? 다 사실주의라든지 자연주의에 관련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자, 요런 그림을 자연주의라 그러고 사실주의라 그래요. 근데 여 이후에부터는 이제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요게 프랑스 혁명 그게 카메라가 나타나온 이전의 미술들은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카메라 이전이요? 관심사는 이 등장하는 그런 어떤 요소나 인물들은 신, 그 다음에 왕, 귀족, 인간, 작가 자신은 낭만주의가 이런 거야. 낭만주의부터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주의하고 이렇게 자연주의가 나타오면서 그걸 끌은 주의가 인상파가 이 맥을 탁 끌으면서 사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미술사는 태동이 있고 발전이 있고 고점이 있고 세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태동이라는 거는 르네상스 시대 소실점, 원급법 이런 게 나타나면서 형태력을 중요시 여긴 것이 태동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태동이 발전하고 고점이 세락을 시켜야 되잖아요. 형태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인상파가 태동을 시켰고 그 다음에 발전을 시킨 거는 세잔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술사를 보면 태동도 있고 발전도 있고 고점도 있고 세락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아직 그냥 이 그림에 이 그림을 딱 보면 인상파 이전에는 요런 패턴의 그림이에요. 무슨 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